자, 지금 보시는 표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납기표인데요. 신형 팰리세이드를 오늘 당장 계약하신다고 해도 겨울에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조사항에 나온 것처럼 구형은 재고가 넉넉하니까 급하신 분들은 구형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반도체 대란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현재 팰리세이드는 프론트 레이더 센서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부족으로 공피치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피치라는 말은 생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생산 계획상으로는 생산량이 정상 수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대리점에 시승차에 모터쇼 내보낼 차까지, 아니 대체 내 차는 언제 나오는 거야? 역시나 존버가 답이네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신형 팰리세이드는 최상위 트림 캘리그라피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가격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445만 원, 캘리 풀옵션의 경우 무려 550만 원이 올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그라피는 구형 기준 전체 판매력의 49.75%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트림입니다. 아니 왜 다들 이렇게 풀옵을 사나? 알아봤는데요. 과거 구형 캘리 풀옵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덩치에 이 포스감에 5천이면은 살만한 거죠. 그리고 이 은빛 그릴, 이 팰리 타는 분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자주 쓰는 굿, 베터, 베스트, 줄여서 GBB, 전략이 가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베스트 트림에 넣어서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베터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를 사셨다가 이 은빛 그릴이 마르나른 눈에 밟혔다는 분들을 보면은 이 캘리그라피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그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 신형 캘리그라피 풀옵션은 거의 5,700만 원이나 됩니다. 구형에 비해 약 550만 원이 올라서 이제는 거의 6천만 원을 바라보는데 이러면은 눈이 살짝 돌아가죠. 이 팰리세이드의 경쟁차고는 상당히 넓습니다. 용도나 크기별로 보자면 카니발, 트래버스, 모하비, 그리고 렉스턴까지 같이 생각이 들고요. 연간 검색으로는 카니발, GB80, 익스플로러가 묶여 있습니다. 일단 다들 주차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차들인데요. 먼저 가장 많이들 찾아보시는 연간 검색 차량들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숫자가 5,700이다? 이러면은 가격 바운더리를 6,000까지 확장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일단 이 캘리를 구매 선상에 놓고 보면 동일한 옵션에 4,800인 카니발은 뭔가 보이지가 않고 그냥 수입 갈까? 익스플로러까지 급발진이 됩니다. 근데 막상 이게 6,7천이면은 그 돈씨 GB80 하시는 분들도 생기는데요. GB80의 경우 동일한 옵션 상태를 맞추다 보면 8,200만 원이나 됩니다. 진짜 이 2,500은 너무하니까 이 가격상으로 경쟁차는 익스플로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익스플로러는 2.3으로 봤을 때 그나마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요. 3.0 가시면은 7천만 원대니까 이 팰리 이상급을 보실 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팰리세이드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냥 이 캘리그라피에 선루프 정도만 추가할 것 같습니다. 용도, 크기별 경쟁차를 보기 전에 이번에 캘리 가격이 살짝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럼 좀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일단 트림은 프레스티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캘리그라피에 준하는 옵션을 짜고 캘리와의 금액차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포인트, 이 앞뒤 범퍼를 교체한다는 전략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견적은 캘리그라피, 사륜에 썬루프만 추가해서 총 5,493만 원입니다. 프레스티지에서는 테크 플러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외하고 모든 옵션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무려 5,174만 원. 이 캘리와 옵션 상태는 동일하지만 319만 원이 세이브됩니다. 근데 이 320만 원이 이 캘리 외장을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금액대예요. 부품에 공임료에 스트레스까지 더하면은 그냥 캘리로 가는 게 낫긴 하겠네요.
하지만 뭐 아웃도어 활동이 많다고 하시면 이 세이브한 돈으로 트레일러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카라반 준비할 때 필요해서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은빛 그릴은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용도와 크기별 경쟁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 때문에 전장이 조금 늘어났지만 그래도 뭐 카니발, 트래버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작은 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 면에서는 카니발과 트래버스가 조금 더 쾌적할 것 같고요. 아웃도어 활동 면에서는 모하비가 만족스러운 차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신에 카니발은 이 팰리세이드에 비해서 와일드한 맛이 덜하고 트래버스는 정비 걱정, 그리고 모하비는 너무 이 아웃도어 색채감이 강하니까 적당히 데일리와 아웃도어의 혼용성에서는 팰리세이드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팰리세이드의 주 구매층은 아빠분들입니다. 그만큼 연령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아웃도어 겸용으로 많이들 타시는데요. 아웃도어도 뭐 그냥 차박 말고 아예 카라반 견인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근데 다들 구입할 때 이 견인 패키지를 안 넣어서 나중에 후회하신다는 분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게 출고하고 나서 장착하면은 가격이 더 비싸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 견인 패키지가 이 싸제 견인 장치보다 조금 짧아가지고 이 뒷범퍼 파손 우려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쉽게 뭐 부서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팰리세이드의 견인 패키지를 적용하면 트레일러를 견인하기 위한 배선과 셀프 레벨링 기능이 가능한 리어 쇼바로 변경이 됩니다. 이 견인 고리도 구조 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고요. 2020년 1월식부터는 잭 바이 잭으로 배선을 연결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해졌습니다. 셀프 레벨링이 지원되는 리어 쇼바를 장착하면 이 카라반 끌 때 후륜 처짐을 어느 정도 보완이 돼가지고 이 알빙족 분들 사이에서는 흔히 말하는 말타기 현상이 없어져서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의 견인력 어느 정도냐? 이 카라반을 견인하려면 견인력과 함께 수직 하중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 유럽식 카라반보다 미국식 카라반의 수직 하중이 높고 이 허용 범위를 넘겨서 무리하게 끌면 이 차 데미지가 갈 뿐만 아니라 스웨이 현상도 같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팰리세이드의 견인력과 수직 하중은 동급 차들과 비교 시에 평균치의 적정한 수준이니까 집을 싣고 다니실 거 아니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견인용으로 쓰긴 할 건데 아니면 뭐 2륜으로 갈지 뭐 4륜으로 갈지 고민이 되신다? 답은 간단합니다. 카라반 끌고 어디 가실 거예요 혹시? 뭐 자주 가시는 캠핑장이 뭐 언덕이 막 굉장히 많다 하면은 4륜, 뭐 언덕이 없고 평평하다 그러면은 2륜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4륜이 견인에도 유리하고요. 또 주행할 때 안정감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카라반이나 뭐 트레일러까지는 조금 무리다, 그냥 차박 캠핑 그 정도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캠핑 생태계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렌토랑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사이즈를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특히 도킹 텐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뭐 구매 리뷰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글들을 확인해 보니까 보통은 한 치수를 큰 걸로 사야 된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아무튼 뭐 캠핑 장비들이 뭐 소렌토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팰리세이드급 정도 올라오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카라반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오프로드 튜닝도 찾아봤는데요. 국내에서는 스프링으로 2인치 업을 할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2.5인치까지 리프트업이 가능한 키트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에 깍두기 타이어까지 끼면은 야, 진짜 상상만 해도 아주 멋지네요. 디자인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분들은 신형 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부분 호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이거 뭐 아저씨 냄새 난다고 그런 글이 있었는데 댓글에 실제로 아저씨들이 타는 차라고 누가 적었더니 글쓴이가 바로 수긍해버리더라고요. 아무튼 뭐 인터넷 여론은 전반적으로 디자인보다는 상승된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가성비가 사라졌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물론 뭐 가격이 오르면서 기본화된 옵션들이 있으니까 뭐 패키징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질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의 듀얼 썬루프만 추가됐고 외장 컬러는 문라이트 블루 펄입니다. 이 달라진 점이 그렇게 많진 않고 펠리하면 캘리그라피, 캘리하면 펠리세이드가 공식인 만큼 이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휠, 라디에이터 그릴 앤 가니쉬, 인테이크 그릴, 바디 컬러 클래딩, 그리고 프론트 앤 리어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가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입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전 구형에서도 뭐 전용 그릴이나 아니면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긴 했었지만 요번에는 더 티가 나게 바뀌었습니다. 이 전면 이미지부터가 트림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문제는 내구성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캘리그라피의 그릴은 뭐 재질감이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요.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돼 있어서 뭐 처음에는 예쁘지만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와, 이거 진짜 그거 자동 세차라도 잘못 돌리면은 어우 끔찍하네요. 최초 공개 때 제가 6인승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는 7인승, 8인승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좀 떨려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가 독립이면은 7인승이고요. 붙어있는 형태면은 8인승입니다. 3열이 들어가면 공간이 조금 약간 꽉 찬 느낌은 있지만 이 용량상으로는 509리터입니다. 이러면 뭐 카니발이 좀 더 크긴 하죠. 2열, 3열은 이 전동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2열까지 폴딩을 다 하면은 평탄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누워도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봤을 때 이 헤드룸 공간이 딱 맞는데요. 성인 남성분 기준으로는 조금은 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웠을 때 딱 하나 아쉬운 점, 캠핑 가서 이렇게 누우면 또 뭐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늘을 좀 바라봐야 되잖아요. 이게 듀얼 썬루프라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파노라마로 들어갔으면 개방감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은 내장 컬러 웜 그레이입니다. 캘리그라피에서만 볼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는 이 웜 그레이 선택 시에 투톤 가죽 스티어링 휠, 그리고 1, 2열 도어 하단 가니쉬와 1열 콘솔 사이드에 이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는 컬러가 무려 64가지예요. 그리고 콘솔 커버와 이 알루미늄과 인조가죽, 그리고 도어 트림 퀼팅 인조가죽과 시트 퀼팅이 있습니다. 구형과 비교 시에 이 웜그레이 내장 컬러는 우드 가니쉬가 한층 더 밝아진 느낌이 듭니다. 뭔가 약간 화사해 보이고 수입차 같은 느낌도 납니다. 이 전체적인 실내 구성이 구형은 뭔가 이 산타페의 연장선 같았었는데 신형은 그랜저의 레이아웃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이렇게 고급화를 하려면은 이 디스플레이 통합 컨트롤러 같은 거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모니터를 직접 터치해야 하는 거는 조금 오게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이렇게 번거롭죠? 이번에는 2열입니다. 이번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의 실내의 핵심은 바로 이 2열 윙아웃 헤드레스트입니다. 이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누웠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열선, 통풍도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점, 에어벤트가 여기 루프에만 달려 있어서 냉각 효율이 별로입니다. 원래 찬 공기는 위부터 내려와야지 전체 온도 조절하기가 뭐 좋다고 하는데 요즘 날이 좀 덥잖아요. 이 며칠 타보니까 뭔가 이 루프부터 차가 달궈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럴 때는 VIP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VIP 패키지에는 2열의 센터 콘솔 암레스트와 듀얼 모니터, 그리고 냉온 컵홀더 같은 편의 옵션들이 대거 추가가 되지만 가격이 5,638만 원이라는 점, 고민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3열은 뭐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만 막상 타보면은 실제로 공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열선에 컵홀더도 있고요. 또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도 나름 괜찮습니다. 뭐 이 앞자리랑 타협하면은 한 6명 정도도 넓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형 펠리세이드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짠! 더 뉴 펠리세이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일단 이 캘리그라피에는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마치 제네시스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전에 제가 타봤던 2.2 디젤과 가장 다른 점은 정숙성인데요. 이 엔진음도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번 신형에는 본인 룩과 휠하우스 곳곳에 흡차음제를 추가해서 정숙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느낌으로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별 4개를 색칠할게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승차가 300km대 주행한 완전 새 차라서 이 정확한 연비 측정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트립 컴퓨터상으로는 8.5km 정도 나옵니다. 이 3.8 가솔린은 연비 때문에 디젤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풀악셀 타임입니다. 이 팰리세이드 EWD에는 트랙션 모드가 없고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우와! 헛! 오! 오! 야! 이 맛이죠? 어머머머. 야, 이 초반부터 묵직하게 밀어주는 이 6기통 자연흡기의 맛! 어머, 이게 요즘 터보 달린 요즘 차처럼 이런 짜릿한 맛은 없어도 이런 순수한 기름 맛이 있어요. 야, 이게 차지. 팰리세이드 3.8은 295마력의 36.2토크입니다. 이 구형과 마력 차이는 없지만 만족감이 여전히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컴포트 모드로 바꾸고 다시 한번 풀악셀! 고! 아, 와. 야, 이게 뭔가 디자인에서도 미국 감성이 있었는데 가속되는 느낌도 뭔가 이런 미국차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단수를 아껴 쓰면서 RPM도 과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이런 여유로움이 느껴지네요. 자, 이번에는 제동력을 느껴보겠습니다. 이전 모델은 4명 다 타고 운행하면 뭔가 밀리는 감이 있다고들 하셨는데요. 신형은 과연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 높이고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아, 지금 이 촬영 감독님 포함해서 저랑 2명이서 이렇게 타서 그런지 뭔가 막 밀리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팰리는 총 중량이 약 2톤 정도인데요. 이 정도 무게에 사람과 짐을 가득 싣고 달린다면은 조금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봐도 지금 이 시승차가 새 차라서 길들이기도 안 됐고 타이어 코팅 같이 이런 정확한 제동력을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에는 이 알콘 단조 6P 캘리퍼랑 20인치 휠 패키지 옵션이 있는데요. 평소에 조금 뭐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아니면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가급적이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차감입니다. 패밀리카 하면은 승차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방지턱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속 30km로 달렸을 때 이 운전석에서는 충격이 별로 안 느껴집니다. 뭔가 그냥 세단 탄 것처럼 편안해요. 이번 신형에는 이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댐퍼와 고무백싱 등을 조금 바꿨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승차감이 좋았던 차라서 그런지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짠! 이번에는 2열입니다. 동일하게 시속 30km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뭔가 조금 퉁퉁 튀는데요? 1열, 그러니까 운전석에 비해서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별로입니다. 한 번 더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한 번 더 방지턱을 넘어도 야, 이게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좀 SUV 특유의 통통 이렇게 약간 튀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차답게 이런 미국 차 특유의 단단함을 오마주한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카니발처럼 좀 북신한 그런 승차감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죠. 자, 이렇게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이 신형이다 보니까 아직 리콜 소식은 없고요. 에어백은 10개입니다. 이 IIHS 충돌 테스트 결과는 요번에 이 측면 충돌 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이 항목 중에 골반 부분이 미흡을 받았습니다. 다만 테스트를 받은 모델이 2022년형 구형 모델이었고 이 페이스리프트된 신형은 아직입니다.
신형에서는 이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플랫폼의 플로어 판넬과 이 B필러를 보강했다고 하는데요. 요거를 뭐 제대로 보려면은 이 차를 띄우고 막 다 뜯어내야 되는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이 신형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홍시의 선택! 신형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안 살 거예요. 분명 국산 차인데 미국 차를 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우리나라 차를 미국의 한글 패치에서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차를 한글 패치에서 파는 느낌인데요. 포스, 디자인, 옵션, 광범위하게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플래그십 SUV다운 면모가 제대로 갖춰졌네요. 하지만 이건 좀 은근 비싼데? 펠리는 가성비로 타는 차가 아니지만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동급 대비 가격 포지션이 낮았던 만큼 이 비비기가 가능했다는 건데요. 이번 신형은 가격권을 급에 맞게 정상화했습니다. 특히 3.8 가솔린은 세금에 부족한 연비까지 생각하면 안 그래도 좀 갸우뚱되는데 디젤을 가자니 또 이렇게 고민이 되고 아무튼 내돈내산하기 어려운 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플렉스 할 수 있는 차! 전유 팰리세이드 3.8 캘리그라피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쿠키 영상 하나 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카니발은 이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카니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을 올려야죠. 당장은 올릴 명분이 없으니까 때를 차분하게 기다릴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냐? 바로 이 페이스리프트와 하부가 얹어지는 타이밍! 얼굴 바꾸고 파워트레인 바꾸고 1,700만 원 빵! 그리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넣고 2천만 원 인상! 이거 홍시피셜이긴 한데 아직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때 제가 분석을 했을 때 GB70의 사례를 기준으로 예상을 해본 건데요. 가격 인상은 조금 속상하지만 이 선택지가 없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식도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